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2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1,300억, 기관 투자자가 각각 1,300억 매수해주면서 양매수를 진행했고요. 코스닥은 2,000억,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많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2637포인트, 코스닥은 9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코스닥은 지속적인 상승을 진행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일선을 태우면서 481선이죠. 아주 장기적인 추세선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점이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은 이미 20월봉선 돌파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올라가긴 하지만 이 3,300포인트까지 직행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올라간 뒤에 자리를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1,300억 매수했죠. 그래서 전날 대비해서는 매수를 진행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매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매도를 지금 섞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꾸준히 매수를 해오던 외국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계속 매수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는 상대적으로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코스닥, 코스피가 모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흐름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96포인트로 9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거의 도달할 만큼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해주면서 빠른 상승을 해주고 있고 9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양매수를 진행해주면서 최근에 5월 30일부터 해서는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6월 13일에도 1,000억, 2,000억 매수해주면서 많은 물량이 지금 코스닥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코스닥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273원,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14원 정도 하락을 해서 1270원대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지금 저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떨어지다가 빠르게 지금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깨기 시작하니까 환율이 빠르게 지금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해서 가속화시켜서 떨어지고 있고요. 이전에 급등을 했던 구간을 그대로 지금 하락을 시키면서 메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쌍봉을 찍고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1340원 정도를 찍고 나서 지금 1270원까지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불확실성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1200 초반대까지, 그죠? 이전 저점까지도 빠르게 치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지점은 이전의 이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환율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적절한 수준까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100원대로 이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달러는 1270원대로 지금 하락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확실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계속 연이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유로톡스가 0.4%까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원대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떨어졌고요. 방금 전 1270원대보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단기간에 이제 국채에 대한 발행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69%까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기보다는 국채금리는 조금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채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환율은 급락을 했고요. 점점 이제 증시의 분위기에 좀 알맞는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반기로 가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점점 이제 환율은 떨어지고 증시는 반등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코스닥과 같은 그런 기술주 종목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지는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등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원 상승했고요. 18,87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전날 하락분에 대해서 대부분 또 메워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어제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 1370원 18,870원이죠. 18,870원으로 마무리를 해서 끝났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전날과 유사했고 일별 거래는 1100만 주, 전날 1390만 주 대비해서는 한 200만 주 정도 줄긴 했지만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 채로 지금 전날 하락분에 대해서 이 상승분으로 메워주는 양봉이 나왔고요. 이전의 하락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크게 옵션 만기 때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빠르게 감소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적절하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주면서 하락분에 대한 반등이 있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거래량은 아직도 1000만 주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눈에 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별 차트를 보시면 확실히 이제 음봉을 좀 메워주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제 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꼬리를 만들었고요. 오늘 이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더 상승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지금 높이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꼬리를 달면서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이 가격대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이 모든 이평선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고점을 찍고 음봉을 띄우면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하락을 시키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은 그 하락분을 메우는 양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18,000원대를 유지를 해주는 선에서 이 평선이 올라와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바로 내일부터 해서 고점을 점점 높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거래량을 죽이는 듯 하면서 조금 더 거래량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준다면 아주 베스트한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이 하락분에 대해서 갭을 메워주었고요. 꾸준히 올라가주는 그런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는 거래량을 보고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지 이번 주에 대한 시장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은 뭐 20월봉선 이미 넘어갔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23만 주 매수를 해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5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7만 주 금융 투자가 매수를 했고, 뭐 금융, 그다음에 보험, 투신, 투신은 뭐 거의 매도를 하지 않았죠. 보험과 기타 금융이 조금 매도했지만 연기금 투자자가 7만 5천 주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이틀 정도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틀을 제외하고도 지금 6월 9일, 6월 7일에도 크게 매도 없이 지금 사실상 6월 1일부터는 꾸준히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량을 늘리면서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해서 이런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만기일이라고 그죠, 리밸런싱과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부터도 지금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와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매수가 이어진다는 점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수급이 확실히 살아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확실히 전고점을 넘어서 2만원대로 조금 더 굳히기를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수급 그래프만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이전에 이 고점을 찍었던 물량을 거의 다 지금 메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악재와 함께 떨어졌던 그런 수급이 빠르게 메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천천히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살펴볼 건데요. 공매도 잔고는 지금 6월 9일자로 658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죠. 지금 한 240만 주 가까이를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 1330만 주, 1360만 주에서 지금까지 공매도 잔고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6월 13일에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면서 그 공매도 잔고에 대한 수량만큼 지금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느껴지는 것이 거래원을 살펴보시면 오늘도 무관서울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뭐 실제로는 20만 주밖에 매수하지 않았지만 많은 물량이 지금 매수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날도 모간서울이 138만 주,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지만 이 모간서울이 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0일 평균을 보시면 모간서울이 360만 주, JP모건이 317만 주를 매수했을 만큼 합쳐서 거의 700만 주 가까이를 20일 동안 모간서울과 JP모건이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코스피 200에 대한 그런 보유 비율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의무적인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 잔고도 보시면 오늘 체결이 12만 주, 상환이 289만 주가 되면서 약 270만 주 가까이가 상환이 되었고요. 대차 잔고가 2360만 주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전에 대차 잔고가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감소했던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3천만 주에서 2360만 주까지 지금 감소를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체 이 대차 잔고를 좀 살펴보시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차 잔고에 대한 그래프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저점이 지금에 해당되고요. 지금 2,30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감소한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데이터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차 잔고가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공매도 잔고와 함께 지금 이 신용 잔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과 그 다음에 어제도 매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 잔고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좀 감소를 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그런 상승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급등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량 대비해서 1공매도 거래량도 8만 주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1%도 되지 않는 공매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공매도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 150만 주가 매수였지만 오늘은 2만 2천 주로 매수량이 줄어들었고요. 148만 주, 그죠? 거의 150만 주 가까이를 그대로 이제 다른 물량으로 소화를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물량 장난이 또 이제 어떤 공매도를 이용한 것인지 또 내일 정도가 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3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보유율은 13.8%, 네, 그죠? 이전에 거의 역대급으로 외국인 보유율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보유 비율이 늘고, 그죠? 그런 보유 지분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이 두산에 대한 기업에 대한 상황이 좋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유 비율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큰 기업을 이렇게 14% 가까이를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유 비율은 계속 늘려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주에 이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할지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를 다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은 공매도 대차 같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량을 대부분 이제 다시 반납을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때까지는 공매도 잔고를 쭉 줄이면서 이 보유 비율을 늘렸고요. 지금 이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오면서 음봉을 메워주는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고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에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2만원 안쪽으로 진입을 성공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은 당연히 2만원대가 아니고 3만원 이상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2만원이 넘어가는 순간은 호가에 대한 그런 단위도 바뀌게 되고요. 그런 2만원대를 회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1년 만에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의가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번에 들어온 이 상승 사이클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원전 수출 걸림돌이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해결 협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그죠? 한수원이죠.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수출 걸림돌인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송이 합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만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 원전 수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또 이런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한수원도 그렇게 가닥을 잡고 네, 이 공론화 시켜서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전부터 좀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신한으로 3, 4호기 외에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없는 만큼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일단 수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UAE에 대한 바라카 원전 네, 그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전에도 바라카 원전은 20조 원 수주를 했지만 그 중에 1조 원 정도는 미국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일본의 도시바의 아래에 있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도시바 쪽으로 이 원전 부품을 좀 이제 이 수주를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캐나다 쪽이죠. 캐나다 국부 펀드와 그 다음에 캐나다의 국부 펀드라기보다는 이제 캐나다의 사모 펀드, 그죠? 브룩필드와 그 다음에 캐나다의 그 국영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카메코죠.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네, 또 은행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캐나다의 정부 차원에서 웨스팅하우스를 투자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큰 이 인수건이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에 속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과 지금 우리나라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한미 원전 협력도 있고 이번에 이제 이 저번 달이었나요?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국과 캐나다에 대한 그런 협력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서로 네,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소송전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그런 어느 정도를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죠?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합의로 도달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제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네, 퐁투누프 부지에 이제 한국형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게 아마 7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이 3분기 정도에 본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3분기에 본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슬슬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폴란드에 대한 1차 사업분 정부의 6기 건설에 대해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한 상황인데요.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수주를 한 건을 보면 이 불가리아라든지 아니면 폴란드라든지 또 하나 국가가 더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해서 많은 원전을 지금 수주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 건을 모두 이 미국이 제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공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특히 스마일리 원전을 통해서 미국이 네,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그때부터 좀 꼬이기 시작했고요. 이 여기저기 매각 당하면서 네, 사실상 이제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제조 기술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없었던 그런 미국에 대한 이 원전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파고 들어가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실리를 내세우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주를 했을 때 본인들의 원천 기술조차도 배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우려스럽죠.
이 원전에 대한 기술력 자체를 한국에게 모두 뺏기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시장을 뺏기게 되었을 때 이 전 세계에 대한 핵 확산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제어권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원천 기술에 대한 이 명분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정상회담에서 이 이해관계를 조금 더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미국에 대한 지식 재산권과 우리나라의 지식 재산권을 서로 상호 보완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서서히 그런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소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률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소송 합의 취하는 물론 미국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원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폴란드, 체코, 사우디, 그다음에 벨기에, 카자흐스탄, 핀란드, 네덜란드, 베트남,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이런 여러 가지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해서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국내에 신규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연말 착수되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신규 원전 2기에서 4개 호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 발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처럼 부지 확보 전에 전원 계획부터 이제 수립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원전에 대한 이 추가 건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관련 기업들에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올해 이제 대형 원전보다도 이전에 SMR 관련해서 경북 울진에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월등히 줄인다라든지 그런 쪽이 아니고, 기존의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이 에너지를 같이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좀 나가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이 높게 작용을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율을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것을 보면 재생에너지는 어떤 때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어떤 때는 적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체로는 이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보급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특히 이 ESS라는 장치를 그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맞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를 유지를 하면서 그런 에너지에 대한 기류 변화에 대해서 좀 이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원전이라든지 SMR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과 미국은 다시 한번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공고히 하고 있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서로 소송전을 펼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UAE와 이제 한국과 또 한번 원전과 방산 전략 협력 강화를 또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내용을 보시면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을 만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내는 투자 협력을 또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3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결정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MOU 체결이었죠. 그래서 이 MOU 체결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전에 나온 얘기로는 이 에너지 관련 투자에 선제적으로 이 2조 가까이를 투자를 한다라고 또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UAE에서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투자 형식으로 지금 이 기업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특히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그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원전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차세대 SMR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미국과 한국, 일본, 그다음에 UAE가 이 4개국이 합쳐서 루마니아 원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저는 UAE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SMR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에너지 관련 이 투자를 생각을 한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0억 달러 중에는 분명히 일부분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소식이 우리가 접할 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간 뒤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유 비율을 늘리고 이 고점 부근에서도 주가를 계속 올리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소식을 우리가 빠르게 접할 것을 노력하기보다는 이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상장이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아래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지금 두산 그룹사 입장에서는 지금 두산 테스나도 인수를 했고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을 시키면서 지금 두산 그룹 전체에 또 이런 첨단 산업 위주로의 그런 계열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살아나면서 이런 전반적인 시너지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이 이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또 블록딜을 했었는데 분명히 이제 그룹 차원에서 또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지분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이 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으로는 9월 전후에 상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18,870원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19,000원을 또 벽을 맞고 떨어져 있고 또 한 번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꾸역꾸역 지금 밀어 올려서 꾸준히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전에 골이 깊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악재가 지금은 다시 한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오히려 빠르게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올 만큼 긍정적으로 이제는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오히려 빠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계속 치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매수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요때 매수할 거리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우리가 일찌감치 이런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평균 단가를 맞춘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종목의 투자를 떠나서 전체적인 그런 주가에 대한 흐름, 이 기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 분석부터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